자, 이번 시간에는 비틀림, 톨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미처 끝내지 못한 정력학의 복습 중 일부죠. 자, 비틀림 즉 토크, 톨션. 자, 비틀림을 예를 들어서 물체가 움직인다 또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것의 원인은 힘이죠. 비틀림의 원인은 토크입니다. 뭐 토크라는 것도 결국 힘과 관련이 뭐 없지는 않는데, 어쨌든 직접적인 비틀림의 원인은 토크입니다. 토크. 자, 근데 우리가 비틀림을 이야기할 때 토크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멘트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했죠. 그런데 토크는 모멘트와 어떠한 관계가 있냐? 사실 토크와 모멘트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격히 구분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다. 자, 그렇지만 모멘트와 토크를 굳이 구분을 해 본다면, 혹자는 모멘트라는 게 사실 기계공학이나 아니면 정력학, 뭐 이렇게 좁게는 정력학, 뭐 제로역학 이런 데서 사용하는 모멘트는 물리학적인 의미의 모멘트의 일부에 불과하다. 사실 모멘트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물리량이 모멘트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힘이 모멘트가 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모멘트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토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멘트가 있는데 그 중에 힘에 의해서 발생되는 또는 힘에 의해서 유도되는 모멘트를 토크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멘트는 토크보다 상위 개념이죠. 차이점을 굳이 찾자면.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모멘트와 토크, 그러니까 모멘트의 더 넓은 의미를 이해한다 그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계공학 또는 정력학, 제로역학에서만 사용되는 그 모멘트, 즉 토크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멘트, 그 모멘트도 사실 토크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뭐 당연히 이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물체가 땅에 예를 들어서 고정되어 있는데 힘을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겠죠. 일종의 정적 평형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 물체가 이쪽 힘만 받아서 움직이는 것을 막아주는 반대 방향이 힘이 생기죠. 자, 힘이 쌍으로 생기죠, 그죠? 쌍으로 생겨야지 이제서야 얘는 정적 평형 상태가 될 수 있고, 이때 이 쌍으로 있는 힘을 우리는 인장력이라 그럽니다. 인장력, 그죠? 자, 뭐 압축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냥 이렇게 있는 물체 이렇게 눌러주면,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해주면 물체는 그냥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땅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움직일 수 없죠. 정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쌍으로 작용돼서 이게 평형이 되겠죠. 이럴 때 우린 비로소 이것을 압축력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인장력 그리고 이 힘, 이 힘이 정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대응하는 힘이 쌍으로 발생했을 때 인장력이라고 한다면, 모멘트와 토크도 이 힘과 인장력과의 관계가 모멘트와 토크의 관계라는 거죠. 즉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멘트가 발생하면 이 물체는 그냥 회전하려는 성질만 있겠죠. 그래서 회전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물체가 어떤 땅에 박혀 있다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물체는 회전하지 않겠죠. 그럼 이 모멘트는 이 같은 방향이지,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지만 같은 크기의 힘이 대응하게 하도록 나타나서 쌍으로 모멘트가 작용하면 그제서야 이것을 토크를 한다. 자, 이게 이 힘에 대응한다면 이 토크는 인장력에 대응한다. 그러한 의미. 즉 모멘트 둘이 정적 평형을 이루는 쌍을 토크라 하자. 토크라 한다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뭐 참고 삼아만 알아두라는 이야기지 사실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이렇게 그렸던 것처럼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렇게 화살표 그리면 이거는 인장력이죠. 이렇게 하면 압축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토크는 어떻게 표시하냐? 뭐 토크 이렇게 표시해도 뭐 안 될 건 없지만 토크는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화살표 인장력 대신 화살표 하나인 인장력 대신 화살표 두 개를 그려서 우리가 토크로 표시하자라고 사람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토크가 작용할 때, 이 토크가 작용하는 물체는 어떠한 상태가 될까? 뭐 아까 설명했던 바와 같이 토크는 모멘트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물체의 힘이 뭐 이런 식으로 접선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볼을 이야기할 때 두 개 지지하고 힘을 가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힘이 직접적으로 여기 닿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적 평형 상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방향의 전단력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 전단력은 이 힘이 이 단면을 타고 전단력에 의해서 힘이 전달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태라고 그랬죠. 자, 비틀림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체를 밖에서 비틀어주면 내부에도 당연히 비틀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뭐 연필로 마크를 딱 해놓고 이 표면을 한 이 정도 움직이도록 비틀면 이 내부에 있는 어떤 분자들도 다 어느 정도 다 비틀어질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표면에만 힘을 작용했지 이 내부 전체에 힘을 작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표면만 움직이지 않고 이 내부도 다 움직이는 이유가 마치 여기서 전단력이 전달된 것처럼 여기도 전달력이 안으로 전달되는 것과 같이 모든 분자를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경우에는 보에서와 경우와는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보가 있으면 힘을 누르면 여기 가해주는 전단력 다 같았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큰 차이가 없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비틀림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이걸 중심으로 비틀어 주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까지 움직였다. 그럼 이 내부에는 얼만큼 움직일까? 똑같은 만큼 움직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움직이냐? 얘만큼은 아닐 겁니다. 얘보다 적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한 이 정도.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분자보다는 많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얘는 이것과 이거 사이 정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중심점을 기준으로 내가 알고자 하는 지점, 여기서 여기까지 지점, 예를 들어서 로라고 합시다. 변수 로. 그러니까 이 놈은 여기서 이까지를 로라 그러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랑 길이. 자, 얘와 이렇게 관계, 로를 기준으로 이 관계를 굳이 찾는다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같은 각도 정도로 회전한다. 같은 각도로 회전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물체가 이렇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얼추 정말 비슷한 각도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이 움직일 수도 있고 더 적게 움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충분히 가정하는 거는 상당히 비상식적이지 않은 그냥 상식 범위에서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호의 길이가 L은 각도 곱하기 떨어진 거리 이렇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도가 일정하다면 호의 길이는 중심점에서의 거리에 완벽하게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호의 길이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전단력과 무슨 관계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직경역에서 이 단성계수 곱하기 변형률, 전단응역에서는 단성 전단 계수에다가 변형률. 자, 이 호의 길이는 이 변형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자, 이 호가 뭐를 의미하냐? 이 점이 이동한 거리죠. 이 점이 이동했다는 말은 당연히 변형에 의해서 이동한 거겠죠. 그래서 이 호의 길이는 이 변형률과 직접적으로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이거는 호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는 이거다. 즉 이거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 이 전단응력은 중심점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곳에까지의 거리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얘기겠죠. 자, 우리는 이 관계에 의해서 어떠한 것을 또 알 수 있냐면, 얘가 크면 클수록 전단응력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얘가 언제 제일 크냐? 이 중심점에서의 거리는 이렇게 원기둥 형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장 외곽 부분, 외곽에 있는 점의 전까지의 거리, 즉 여기서는 반지름에 해당되겠죠. 반지름. 그러니까 반지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가장 커진다는 거죠. 반지름보다 더 큰 지점은 물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단응력이 생겼다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 반지름 R 또는 뭐 C라고 지금 할게요. C. 그래서 C를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전단응력에다가 우리 비례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쓸 수 없으니까 어떠한 값에다가 요거를 곱하면 전단응력이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자면 여기에 C를 집어넣으면, 즉 는 네모 곱하기 C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뭐 좀 유치한 방법일 수 있지만 이거랑 이 식 두 개가 있으니까 지금, 자, 요 놈은 네모는 C분의 타우 맥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타우는 타우 맥스 곱하기 로, 그죠? 그래서 이 식이 나왔습니다. 이 식은, 자, 요거는 반지름이죠. 원기둥의 경우에는 여기 반지름이고, 이거는 가장, 그러니까 이 물체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전단응력, 즉 뭐 반지름 지점의 표면 부분에 발생하는 것, 이거는 일종의 상수죠. 변하지 않는 값. 그래, 이 값에다가 내가 원하는 지점, 그러니까 원이 있으면 여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전단응력을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중심점까지 거리를 딱 구해서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전단응력이 이렇게 나온다. 이러한 식을, 일반 식을 이제 유도해냈다. 이런 거죠. 여기 있는 거는 이 슬라이드의 요약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